네, 한국직업방송 여성 재취업 프로젝트 슈퍼맘 리턴즈 2부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자, 이번 코너는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 단절 여성과 또 육아와 일을 이미 병행하고 계시는 슈퍼맘들을 위해서 준비했는데요. 여성 재취업에 관련된 모든 고민 지금 바로 상담해 드립니다. 네, 슈퍼맘 리턴즈 2부 재취업 고민 상담을 함께해 주실 지식소통 전문가 조현심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소개 좀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식소통가로 활동하고 있는 조연심입니다. 흔히 소통하면은 알고 계시는 그런 소통을 생각하시잖아요. 저는 그 방면에 있어서는 좀 불통입니다. 제가 하는 소통은 지식소통가인데요. 지식은 살아있는 사람 한 명 한 명을 저는 지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곳에 소통시키는 일, 그게 바로 제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소통을 잘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설명이 필요 없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사람의 퍼스널 브랜드를 구축해주고 전략을 짜주고 하는 일을 통합으로 하다 보니까 개인 브랜드 전문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을 만들어서 필요로 하는 곳에 소통시키는 일, 그게 바로 지식소통가가 하는 일입니다. 기대 많이 되는데요. 지식소통 전문가, 그냥 소통 아닙니다. 네, 지식소통 전문가 조현심 대표님, 사실 저 대표님 강연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셨어요? 오늘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시간 함께 해주실 캐스터 황진경 씨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 2부를 책임질 캐스터 황진경입니다. 사실 오늘 다룰 내용들도 저 또한 미혼이지만 저 또한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갑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일을 그만두게 되고 또 경력 단절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서 재취업에 성공한 사례들까지 좀 다뤄주신다고 하니까 저도 오늘 강연을 듣듯이 정말 열심히 듣고 가려고 합니다. 네. 앞서서 일부 캐스터분도 그렇고 요즘 정말 젊은 분들께서 너무 준비성이 좋은 것 같아요. 벌써 재취업을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고 제가 더욱더 분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조현심 대표님께서는 지금 현재 고민에 빠진, 특히 일자리 때문에 고민에 빠진 대한민국 여성들에게 정말 이 소통, 지식소통에 대한 강연을 많이 하시면서 많이 희망을 주고 계시잖아요. 예. 어떤 이야기들을 해오셨는지 그것도 좀 간단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이런 일을 하겠다고 생각해서 이런 일을 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완벽한 메모를 갖고 있잖아요. 누가요? 제가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네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네. 결혼을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정말 예쁘게 차려입고 직장 생활을 하고 하는데 전공 살려서 네네. 저는 유모차를 끌고 직장이 아니라 시장을 돌아다니는 게 저의 사회생활의 처음 시작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시작하고 다시 나가봐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바로 또 둘째가 생기더라고요. 네. 이제 남편만 믿고 애만 키우고 잘 살아야지. 나도 이 현모영처를 좀 꿈꿔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남편이 부담스럽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요? 집에서 네. 철철이 돈만 쓰는 게 거의 할 일이 없어요. 그거 외에는. 그러니까 남편이 부담스러워하길래. 아니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요, 집안일이요. 그렇죠. 근데 그게 다 네. 돈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 남편의 부담을 제가 덜어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다시 나오려고 생각했던 나이가 30이었습니다. 30. 그런데 경력 딱 단절이었죠. 아기를 키우는 동안에는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아기만 키우면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다시는 직장 생활 안 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부담스러워서 이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준비할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때 나와서 시작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고민했는데 사실은 영어도 잘하지 못하고 전공했지만 주변에 이렇게 아기 딸린 주부가 할 만한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벼룩시장 뭐 이렇게 교차로를 막 뒤져서 일을 찾았습니다. 네. 그 일을 찾았는데 딱 제가 할 만한 일이 발견되더라고요. 일 찾으셨어요, 결국? 찾았죠. 예. 쉽게 찾았습니다. 어떤 일이었나요? YBMC사에서 영어 선생님을 모집한다고 그래서 저 일은 내가 할 수 있겠다 네네. 생각해서 이제 딱 문을 두드렸는데 쉽게 오픈해 주더라고요. 그래요? 네. 미모가 너무 출중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출전한 줄 알았는데 교육을 네. 딱 받고 지국에
배치를 받았는데 네네. 그게 알고 봤더니 학습지 선생님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학습지가 뭔지도 모르고 예. 그냥 전공을 살려서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영어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서 그 말만 믿고 그 회사를 들어갔는데 이 보통 그 학습지 선생님들을 자기들이 3D 업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3D. 그, 아시죠? 네네. 이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매일 남의 집 가갖고 애들을 찾아서 앉혀갖고 공부부터 시켜야 되는데 네. 애들이 교재를 맨날 숨겨놓고 아. 그 10분 정도 하는 거를 또 제대로 그 시간에 없어서 아이들과의 전쟁을 또 해야 되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집에 10시 전에 들어간 적이 없는 거예요. 아. 집에 이제 애기 5살, 3살짜리 이제 집에 냅두고 어떡해요. 밖에 손 나와서 가장 많이 탈 텐데. 그렇죠. 네네. 근데 그렇게 일을 시작을 했는데 10시 전에 집에 못 들어가면 대부분의 남편들이 어떤 반응인지 아시죠? 좀 안 좋죠. 그렇죠. 분위기가. 안 좋죠. 네네네. 네. 뭐 굳이 뭐 이렇게 여기서 거칠게 네. 얘기하지 않아도. 일을 하고 왔는데. 그럼요. 왜냐하면 집에 그래도 집안 남편들이 그렇게 고마워하잖아요. 이기적인 집안 꼴이 엉망인 네. 거죠. 애도 막 그렇죠. 널브러져 있고. 네네. 그러니까 나가면 이제 돈을 벌면 얼마나 벌겠냐 이제 이런 뉘앙스가 이제 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온 김에 끝까지 또 가야 된다 생각하고 열심히 일을 하다가 1년 정도 가까이 무렵에 본사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네네.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연도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오, 제일 잘하신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를 제가 잘 잘하기보다는 애들을 영어를 잘 하게 만들어준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사에서 일을 잘하니까 가만히 두지 않더라고요. 이제 학생들 말고 선생님들 관리해라. 오. 그래서 지국장으로 승진을 하더라고요. 네. 그 이후에도 이 2번 정도 지국을 잘 살려다 보니까 사장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네. 이제 선생님들 말고 지국장을 관리해라. 그래서 저는 32살에 최연소 국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와, 그럼 30살에 이제 시작을 시작해서. 하셔가지고 한 2년도 안 되는 네. 기간 동안 이거 다 이루신 거예요? 그렇죠. 교사 출신 1호 지국장에 네. 최연소 국장, 회사의 전설이 네. 되었던 거죠. 우리 대표님 뭐 미모 때문이라고 그런 거 하시지만 진짜 미모 같아요. 예, 네. 보통 이 능력이 있으신 부지런함과, 분이 네, 아니에요. 능력도 굉장히 예.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저는 그 회사에서 뼈를 묻을 줄 알았습니다. 네네. 근데요. 일을 워낙 잘하니까. 네네. 그래서 승승장구 잘 일을 하다 보니까 네. 그냥 열심히만 일한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 인생에 이렇게 조금씩 막아 끼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거기에 계신 분이 이제 밖에 창업을 하실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창업할 때는 보통 일을 잘하는 사람을 데리고 나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 좀 일 좀 도와줄래? 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는 네. 회사 사장님한테 가서 그만두겠다 말을 했는데 네네. 일을 보통 잘하면 사장님이 잡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사장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젊으니까 다른 일도 해봐야지 오, 이러시는 멋진 거예요. 분이시네요. 아니 저 잘린 것 같은 기분이었죠 제가. 아, 그래요? 멋진 분이 그렇게도 아니라 볼 수 있겠네요. 잡아야 진짜? 정상이잖아요. 예, 예, 네. 예. 잡을 줄 알고 잡을 줄 알고 네네. 그러니까 잡을지 기대는 안 했지만 네네. 어쨌든 그래도 그렇게 얘기를 너무 쉽게 했는데 내보내주니까. 내가 나간다고 예. 했는데 잘린 것 같은 기분인 거죠. 네네. 잘 생각해 보니까 제가 유관순처럼 회사를 다닌 거예요. 아. 현장 출신의 일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네. 규정을 바꾸거나 할 때마다 사장님한테 스트라이크를 벌였던 거죠. 네. 눈에 가시였는데 알아서 나간다고 하니까 사장님은 때는 이때다. 그리고 네네. 그냥 안 잡고 확 내보내 주신 거죠. 네네. 그때 알았어요. 예. 아 내가 나간다고 할 때 안 잡으면 네. 내가 나온 거이기도 하지만 잘린 네. 거이기도 하다.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생각지 않게 이직을 하게 됐죠.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조현신 대표님 정말 소문대로 제가 봐온 대로 정말 달변가세요, 그렇죠? 저희가 대표님 말씀에 빠져들어가지고 지금 저희 질문할 거 몇 개 놓쳤거든요. 네, 순서를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조현신 대표님께서도 겪으셨던 이런 경력 단절 오늘 가장 큰 계기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오늘의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결혼, 행복의 시작, 고민의 시작입니다. 네, 저는 뭐 사실 이런 고민은 예전에 다 끝내서 이미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강을 건너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를 맞이할 진경 씨를 네, 위해서 더 이제 많은 맞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을 위해서 좀 이야기를 진지하게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강을 건너야 될 입장에 있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서 살림에만 또 전념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아이라는 게 참 사랑의 결실인데 아이가 생기면서 경력 단절이 더욱더 뚜렷해지는 그런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자연스럽게 경력 단절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흔히 이제는요, 근데 여자들이 이제 자아가 좀 강해져서 결혼한다고 직장을 그만둔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딱 애를 낳게 되면 거기서 이제 모성애가 막 분출이 되면서 갑자기 그냥
하루아침에 그만두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대표님은 어떠세요? 이런 사례들을 주변에 많이 보시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제 보통 다른 경우에는 그래도 자기가 선택해서 아이를 이렇게 보러 간다 그러면 별로 불만이 없을 것 같은데 네. 본인이 선택했든 선택하지 않았든 이 본인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생활을 했을 때 결국은 행복해하지 않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 때문에 내 인생을 포기하고 들어왔는데 결국은 나중에 아이한테 하는 소리가 다 거의 똑같더라고요. 내가 누구 때문에 그만뒀는데. 맞아요. 그럼 또 애들은 또 이래요. 왜 나 때문에 왜 그러시냐고. 누가 그렇게 해달라고. 누가 네, 그렇게 네. 해달라냐. 네.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그때 자존심 상해서 다시 나오려고 할 때는 너무 긴 단절 속에서 할 일이 없어진 상황에서 나오려고 하니까 힘든 여자분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참 많다는 걸 알 수 있는 게요. 제가 잠시 통계청 자료를 좀 조사했는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성들이 직장을 그만둔 이후로요. 41.6% 비율로 결혼을 꼽았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육아가 31.7%, 임신 출산이 25.3% 순으로 이어졌는데요. 그만큼 여성들이 이런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는 그런 뜻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결혼을 앞둔 여자로서 저도 뭐 아직까지 결혼하진 않았지만 이제 곧 하겠죠. 결혼을 앞둔 여자로서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결혼 같은 경우에는 뭐 연애 무덤이다, 뭐 결혼하면 뭐 끝이다 이런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굉장히 네. 미혼 여성들이 겁을 많이 먹는데 대표님 결혼이란 어떤 건가요? 너무 추상적인가요? 그렇죠. 제 결혼 전문가도 아니고 그러니까 네. 결혼을 결혼이란 모르고 해야 뭔가요, 진짜? 결혼이란 인생의 긴 동반자를 만나는 길이다. 이렇게 우아하게 얘기해도 결혼은 참 현실이죠. 현실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결혼을 아무것도 모를 때 결혼을 하면 결혼해서 살면서 다 겪게 되는 것 같고요. 맞아요. 요즘처럼 일을 하다가 결혼을 할 때쯤 되면 이미 다 알고 하면 좀 쉬울 것 같은데 알아도 역시 현실을 겪으면서 또 어려움을 겪는 게 결혼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사실 아무것도 모를 때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거를 알아가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정말 결혼 꼭 해야 되는지 정말 진지하게 많이 고민해 보라고 하는 사람 중에 1인인데요. 그래도 분명히 이제 행복감도 많아요. 근데 이제 부수적으로 여자였기 때문에 포기해야 될 그런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제가 겪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아내 그리고 뭐 엄마뿐만 아니라 한 집의 며느리 예, 그리고 또 어떤 집에서의 딸로서의 역할도 계속 이어가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참 힘든 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지금 저도 결혼 생활한 지 21년 차 지금 됐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남들이 어떻게 그걸 그렇게 견뎠냐 결혼 생활을. 근데 네네. 제가 지금 견딘 걸 딱 반추해 보면 바빠서 견딘 것 같아요. 일하느라 바빠서 이혼할 시간이 없어서 네 지금까지 왔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 대표님, 같아요. 지금 진경호 씨 점점 얼굴이 어두워지고 있어요. 우리 좀 사색이 희망을 돼가고 있는 거 느끼세요? 조금 주죠. 네. 그래서 우리가 결국 결혼 때문에 직장을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네. 이게 마치 그 결혼을 하면 내 꿈이 그 안에서 이루어질 것 같고 자녀를 잘 키우면 내 꿈이 이루어질 것 같지만 절대 믿으면 안 되는. 그렇죠. 네, 내 인생은 결국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를 확실하게 하고 있으면 결혼으로 인해서 이렇게 기대가 별로 없잖아요. 네. 기대가 없으면 포기도 이게 쉽죠. 근데 기대가 너무 크니까 하나하나가 다 힘든 맞아요. 상황이지 맞아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네. 뭔가 결혼을 하면서 이제 경력 단절이 되게 되면은 육아나 아니면은 뭐 남편 이런 문제만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조금 안 좋은 싸움으로도 번질 수 네네. 있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네. 아내나 며느리에 그치면 그나마 나을 것 같아요. 그게 또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은 육아 문제 때문에 또 굉장히 많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여성들은 좀 놓이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사실 1살에서 한 3살 정도 네. 이렇게 아무것도 이렇게 뭐랄까 스스로 할 수 없는 나이 때는 엄마의 도움이 절실한 거는 확실합니다. 네. 그런데 그럴 때도 굳이 내 손이 아니어도 저 정서적으로 이렇게 잘 키울 수 있는 방법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경력 단절을 만드는 직장 여성들의 거의 대부분은 딱 이런 것 같아요. 딱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경력 단절을 만들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비용과 아이를 가르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을 해보면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버는 돈으로 그거를 해봤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때로는 마이너스일 네, 때가 네. 있잖아요. 그러면 직장 생활하다 좀 힘들면 이런 생각을 하죠. 다 네. 그냥
때려치고 차라리 내가 가서 가르치고 내가 키우면 그 돈이 남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경력을 단절시킵니다. 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아이는 커요. 네네. 아이는 크고 그 사이에 저도 돈적으로는 직장 생활 할 때 뭘 버냐고 하지만 경력이 성장하잖아요. 그렇죠. 성장하는 걸 잘 네. 버티면 나중에 엄마 손이 별로 필요 없을 때 내가 당당하게 더 멋진 일을 할 수 있고 아이는 아이대로 성장할 때 필요한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결혼하면서 이렇게 효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어요. 네네. 이 저희 엄마가 가끔 이렇게 동생이 전화를 자주 한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다 그러면 앞으로 생활비 끊고 나 매일매일 전화를 드리겠다. 그랬더니 엄마 표정이 그건 아니고 그래서 네. 내 앞에서 전화만 하는 게 마치 효도인 것처럼 얘기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들어서 보니까 병원 가는 일 뭐 이런 네네. 실질적인 일들이 다 돈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남편이 버는 돈만으로는 충분히 그게 이제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여자가 일을 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네. 같이 가져가야 될 문제인데 이거를 누구 때문에 그만뒀다 네. 다시 했다 이런 게 아니라 나의 어떤 그 전공을 살리든 아니면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을 좀 끝까지 보고 가는 그런 안목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뭐 경제력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여성이 정말 경력이 단절되지 않는 차원에서 지금 흔히 우리가 그러잖아요. 일을 하고 나서 돈을 실컷 벌었는데 그것도 어차피 집에 가면 선생님이나 아줌마한테 다 준다. 예,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다 주더라도 일단 그걸 유지해가는 그런 게 결국은 나중에 자기가 다시 직업을 원했을 때 그 선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좋아요. 다 좋은데 이제 워킹맘으로 그러면은 사랑하는 게 좋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도 실제로 이제 일과 육아를 병행하게 되면 너무나 어려운 점이 많잖아요, 대표님. 사실 인간적으로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력이 아무리 세고 그래도 모든 그러니까 뭐랄까 정신적이나 육체적인 그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로 사실 집에 들어가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새로운 세계가 또 펼쳐지는 건데 네. 나만 쳐다보면서 막 자기가 있었던 얘기 다 하려고 하는 아이들을 보면 제가 좀 과묵했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나 빨리 좀 잤으면 좋겠는데 끊임없이 뭘 해달라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저는 완전히 조금만 생각을 좀 바꾸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있는 절대 시간을 많이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대부분의 엄마들은 굉장히 미안해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워킹맘들. 그러니까 네. 막 뭘 사주거나 아니면 애가 아닌 행동을 하는데도 괜찮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딱 제 얘기네요. 그렇죠. 네. 이러면 그냥 아이가 미안해서 자꾸. 미안하니까 네. 그냥 막 뭘 해도 그냥 옆에 있으면 이뻐주고 네. 안아주고 그런데 그 상태를 그렇게 넘긴 다음에 얘가 사춘기를 겪고 하잖아요. 그러면 얘 머릿속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이런 게 딱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서 얘가 예의가 없다 뭐 이렇게 해서 그걸 때려잡으려고 하면 안 잡히는 거야. 그동안에 그렇게 해왔으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워킹맘들은 내가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남편한테도 그렇고 내가 힘들다는 거를 아예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힘들다.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나도 좀 쉬어야 된다. 그런 부분에 공감을 좀 얻어내고 그래서 일도 같이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고 주말 같은 경우에 쉴 때 어디를 꼭 애들이 가자고 하잖아요. 너무 힘들면 그냥 찜질방 가서 저는 계속 자더라도 애들과 같이 있는 거죠. 애들 왔다 갔다 네. 있고 그렇게 정서적인 안정을 조금은 밀도 있게 해주면 평상시 시간을 함께 오래 하지 않아도 정서적으로는 좀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절대적인 시간을 꼭 많이 보내야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기의 그 상황이나 처지에 따라서 나만의 우리 가족을 위한 그런 방법을 찾아가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조현신 대표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무엇보다 좀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해주셔서 저희도 이렇게 빠져들어서 얘기를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주제로 돌아가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결혼으로 인한 여성들의 경력 단절을 어떻게 잘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이 될 텐데요. 이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다면 좀 전해주시죠. 결혼을 하면 딱 정말 물리적인 시간의 부족에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사회생활을 할 때 욕심을 조금 덜어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은 직장 생활을 할 때 이 직장에 가서도 가정 문제를 고민합니다. 네. 그리고 가정에 오면 회사 문제를 걱정해서 여기도 완전히 안 되고 가정에서도 안정이 안 되는 그런 문제를 겪게 되거든요. 그럴 때 회사에 나가면 회사에 나간 시간을 얼마를 있던지 그 시간에는 그 시간에 몰입하고
그다음에 직장에 와서는, 그러니까 집에 와서는, 집에서 몰입하는,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은 긴 텀을 두고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하면 너무 빨리 조급하게 뭔가를 이뤄내야 된다. 네. 이런 거에 좀 부담을 덜어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집에 있으면서 사실은 저도 주부 생활을 해봐서 알지만 시간을 굉장히 굉장히 늘려서 쓴다고 늘려서. 하죠. 네네. 그러니까 금방 끝내고 시간을 뺄 수가 있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그 일을 하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워킹맘일 지금 이제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 집에 있는 시간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시간에 저를 개발할 수 있는 그걸 좀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책을 좀 본다거나 다른 강의를 좀 듣는다거나 네.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네. 그런 거 없이 그냥 직장에서 일할 때만 반짝 이렇게 네. 진행을 했던 게 나중에 다시 제가 혼자 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 왔을 때는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으로 돌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장을 다니면서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더 길게 보면서 직장에 몰입할 땐 몰입해주고 대신에 조금 길게 간다. 그렇게 여유를 좀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집에서 있을 때는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의 그런 뒤치다꺼리만 하다가 끝나는 네. 게 아니라 네. 보통 뒤치다꺼리하고 나머지는 텔레비전 드라마 보잖아요. 드라마 보는 시간을 좀 줄여서라도 네. 네. 책도 좀 보고 내 관심 영역에 이걸 준비하면서 네. 하면 아마 이 빈 시간을 잘 활용해서 직장을 원활하게 다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짜투리 시간을 잘 네. 이용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대표님 오늘 말씀하시는 것마다 저를 굉장히 찔리게 만드세요. 저도요. 예, 예. 아, 그냥 일단은 뭐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전해주셨는데 무엇보다 그냥 슈퍼맘이 일단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일하고 육아하는 것만도 너무 힘든데 여기에 이제 자기 개발까지 대표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하기에는 정말 힘든 일인 건 맞죠. 하지만 우리가 슈퍼맘이 돼서 이거 다 해결해 나간다면 미래에 또 우리에게 대표님처럼 이렇게 밝게 웃을 수 있는 예,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사실 진경 씨가 참 네. 신기해요. 예. 아직 그 네. 강을 건너기 한참 많이 어린 예, 그런 한참은 나이에 아니고, 네. 너무나 몰입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 막 필기를 해가면서 네. 이거 준비해가는 모습이 네. 참 신기하기도 하고 요즘 어린 친구들이 다 저런가 하기도 한데 오늘 이렇게 쭉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떠셨어요? 뭐 저는 미혼이긴 하지만 그래도 결혼이라는 그 시기가 그렇게 가까워져 오고 있는 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감이 갔고 네. 또 앞으로 이제 결혼을 하고서도 워킹맘으로 우리 대표님처럼 이렇게 정말 아주 든든한 워킹맘으로 내 자식들에게 정말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런 생각을 정말 강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너무 멋있어요. 네, 대표님 롤이 정말 중요합니다. 앞으로 네. 이런 여성분들을 위해서 저희의 훌륭한 멘토가 되주셔가지고요. 힘낼 수 있는 말씀 많이 부탁드릴게요. 자, 끝으로 예쁜 가정도 꾸리고 싶고 일도 잘하고 싶고 이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고 싶어 하시는 기혼 여성분들을 위해서 격려가 되는 한 말씀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이 여자들한테는 공감이 안 되는 표현이 아마 군대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근데 군대에서 하는 이야기가 어쨌든 시간은 간다. 시간은 간다잖아요. 역시 네. 마찬가지로 저도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은 간다. 결혼 생활 초짜에서 다시 이 베테랑이 되기까지, 네. 직장 생활 초짜에서 베테랑이 되기까지 시간은 간다. 그걸 생각을 하면 그냥 매 순간에 힘들 땐 힘들다. 그리고 즐거울 땐 즐겁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나를 찾아가는 과정을 조금만 더 이렇게 만들어 간다면 네. 아마 지금의 고통이 조금은 괜찮게 견딜만 하지 않을까.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한 지혜나 해법을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많은 여성분들께서 재취업에 관련돼 갖고 계신 고민들 조금 해결됐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면서 저는 두 분과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슈퍼맘 리턴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순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다음 이 시간에도 여자이기 때문에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또 여자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그리고 여자가 꼭 알아야 할 이야기들 가득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슈퍼맘 리턴즈는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추운 날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희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